격이 다르다. 최고의 컨트롤과 슈퍼 플레이를 선보이는 자, 그들은 바로 초고수. 2007년 5월 철권을 시작으로 SD 건담 캡슐 파이터까지 그동안 두더지 GEXciting을 통해 공개된 게임은 총 38가지. 전국을 수소문해서 찾은 초고수만도 서울, 경기, 경남, 진주, 전남 6가지 50여 명? 오호! 전국구! 모든 게임 유저들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초고수. 오직 GEXciting에서만 볼 수 있는 그들의 플레이를 장르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두더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GEXciting 스페셜, 함께 보시죠. 치고 받고 차고 찌르고 액션 파이터들이 펼치는 운명의 대결, 대전 액션 게임. 그동안 GEXciting에서 소개됐던 액션의 고수, 격투의 제왕, 열혈남아들을 살펴보자. 먼저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았던 게임은 국내 50만 유저를 거느린 대전 액션의 바이블, 철권. 초고수는 경력부터 화려했다. 2005년 일본 투국 철권대회 우승, 2005, 2006 국내 모든 철권대회 1위, 2007 프랑스 얼티밋 테켄 8 대회 2위. 우리는 그를 초고수라 부른다. 초고수 박형규가 정의하는 승부의 핵심 포인트는 라이트 펀치 아니면 드롭킥? 철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전이요. 일단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 심리를 제압해야지만 격투 게임을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많은 연습과 다양한 사람과의 대전, 순간적으로 얘보다 0.1초 더 빠르게 눈치를 딱 챈 다음에 이거다 싶을 때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스피드와 패턴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2005 투국대회, 2007 프랑스 대회를 통해 박형규를 초고수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패턴을 알아보자. 네, 이번에 제가 만든 패턴인데 2구로 카운터가 나면 상대방의 에너지를 3분의 4 정도 달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철권의 한 라운드 플레이 시간은 60초. 그런데 이 패턴이 먹히면 11초 만에 게임 오버. 지금 방금 했던 콤보인데요. 상당히 많이 달죠? 예. 이거 제가 만들게 됐는데 제가 만들고도 되게 많이 놀랐다고 해야 되나? 예. 초고수도 놀란 초고수의 패턴. 이론과 함께 공개된 그의 실전 기술은 교과서가 따로 없다. 다양한 패턴을 자랑하는 철권 초고수에 이어 아키라 코마, 버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아이콘 같은 존재. 세계 최초의 3D 대전 액션 게임 버추어 파이터 초고수가 공개됐다. 남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손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연습을 하면 충분히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초고수가 참 겸손했다. 그런 초고수 앞으로 도전장을 내민 3인의 버파 고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초고수의 친형도 있었다. 더 이상 동생에게 질 수 없다. 마지막 도전자는 초고수 신유의 친형인 신문석. 아우의 캐릭터는 제키, 형님의 캐릭터는 아키라. 버파 형제의 대결이 궁금한데 먼저 여유있게 2승을 거머쥔 신유. 그러나 공격의 틈을 노린 형의 반격으로 상황은 어느새 역전. 결국 마지막 라운드가 승리의 관건. 스코어 3대2 신유 승리. 고수들도 놀라게 한 초고수의 실력.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형제를 넘고 고수를 넘어선 버파 초고수에 이어 킹 오브 파이터 초고수를 초청, 최고수를 가리는 슈퍼매치도 선보였다. 최동훈 선수는 먼저 뛰어난 거리 감각과 동물적인 반응 속도, 표와 노멀 크리스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평균 이상 어느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간용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 상대를 죽을 때까지 압박하는 공격력이 가장 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 KO를 시켜서 이렇게 이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로 선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는 심리전, 과감한 판단 등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뭐를 하든 어떠한 걸 내밀든 딜레이를 다 캐치를 해가지고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제 기술입니다. 초고수들의 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지익사이팅의 킹 오브 파이터. 최고의 1위를 가리는 세기의 대결. 그 결과는 이광로와 최동훈의 마지막 경기로 초고수 중의 초고수를 가리게 되었다. 마지막 5라운드. 에너지가 풀인 최동훈에 비해 에너지가 5분의 1인 이광로의 절대적인 열세. 이어터지는 최동훈의 연속 공격. 이광로의 공격을 침착하게 반격하여 승부를 결정짓는 최동훈. 이렇게 해서 킹 오브 파이터즈 왕중왕으로 최동훈 등극. 여태까지 수많은 대회를 했는데 그 많은 대회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우승을 했는데 역시 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초고수들의 자신감까지 붐업시킨 세계의 대결이 있는가 하면 초고수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었다. 던파 초고수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은? 초고수라면 콤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콤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몇 콤보 정도면 초고수예요? 한 20에서 30 정도. 50콤보 정도 나오면 50콤보 되는 것 같은데요. G익사이팅에서 내놓은 던파 초고수의 도전 과제 최대 콤보 미션. 3, 2, 1, fight! 질풍각으로 콤보를 시작하는 안지환 선생. 그런데 혹시 콤보를 높이는 특별한 조합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콤보 조합은 무저어퍼를 한 다음에 어깨치기를 하고 또 무저어퍼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고정이 끝날 때까지 콤보를 넣다가 마지막에 적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 사타 일발로 적을 잡아준 다음에 전진 해머킥으로 적에게 독을 걸고 크레이지 발칸을 넣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67, 68, 69! 콤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0초가 흘렀다. 한 번 걸렸다 하면 그대로 KO되는 엄청난 콤보! 드디어 90회의 경이로운 콤보를 보여준 안지환 선생! 지금부터는 던전앤파이터의 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요 너무 많아서요 어떤 걸 고를지 몰랐어요. 어떤 걸 골라야 돼요? 던파의 캐릭터는 총 1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사냥에 좋은 캐릭터와 결장에 좋은 캐릭터로 캐릭터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결장에 좋은 캐릭터는 얼마 전에 개편이 된 웨펀마스터나 레인저, 테마사, 그리고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도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강이라는 캐릭은 사냥터나 결장에서 모두 좋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도광은 사냥터에서 적에게 금을 던지는 천라지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적을 섬멸할 수 있고 결장에서는 적을 흥분시켜 공격의 빗나감을 유도하는 도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던파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혹은 캐릭터를 어떤 거를 키울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광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킬트리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도광의 결장용 스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던파 고수에 등극하기 위해 마스터해야 할 도광의 스킬트리는 무엇일까? 일단 무즈어퍼 같은 경우에는 콤보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밥줄 같은 스킬이기 때문에 마스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플렉스라던가 그리고 결투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 수플렉스, 캔슬 해머킥 정도 콤보를 이어가기에 좋은 기술 캔슬 해머킥도 필수. 꼼꼼하게 자신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여유. 초고수님 대단해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한다면 G익사이팅이 아니죠. 아케이드 액션의 철권, 킹오파, 버파, 온라인 액션 던파에 이어 콘솔 액션의 글로벌 초고수를 만났다. 테스트 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고수 한교환은 전 세계 DOA4 좀 한다는 유저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한교환 씨는 라이브 태그 테스트 팀이라는 태그로 유명한데요. 아이스크레인의 에이스 플레이어로서 현재 세계 랭크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최고수 플레이어 대결에서 항상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진정한 에이스 플레이어죠. 세계 탑 10에 꼽히는 DOA4 초고수.
그의 대결은 시작부터 글로벌했다. 라이브를 통해 중국 찍고 멕시코 돌아 미국까지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줬는데 한교안의 캐릭터는 카스미, 이에 맞서 상대 캐릭터는 하야부사. DOA 대표 캐릭터들의 맞대결. 시작부터 내리치고 있는 초고수. 압박감 때문일까? 벌써 2라운드나 내주고 있는데. 테스트팀 힘내요 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초고수. 차근차근 반격에 들어가는데 잡기와 동시에 펼쳐진 짜릿한 콤보 마무리. 결과는 테스트팀 승리. 이렇게 대전 액션 초고수들은 실력도 보여줬다. 게임 비법도 전수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익혀야 할 초고수의 숨은 비결은 꼭 기억하자. 이 화면은 리플레이 저장소입니다. 제가 주로 진 경기만 따로 저장해두죠. 이것을 보면서 패한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졌다는 사실보다는 왜 졌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총이나 미사일, 폭탄 등을 이용해 적을 격파하는 슈팅 게임. G-EXCITing에서는 탄막 슈팅부터 건콘 슈팅, 그리고 슈팅 게임의 진화 버전인 FPS까지 선보였는데 먼저 탄막 슈팅 게임의 고전이라 불리는 스트라이커즈 1945-3의 초고수다. 지금부터 노미스 노본 클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미스 노봄 클리어? 오직 기체 한 대만으로 단 한 개의 폭탄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모두 클리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게임이 시작되고 시종일관 침착한 자세로 스테이지 하나하나를 클리어해가는 김진서. 빗발치는 탄환 앞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게임에 임하는데 과연 초고수다운 모습. 자, 8스테이지를 무난히 끝내고 다시 한 턴을 돌아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전하는 김진서. 그런데 게임을 하다 말고 갑자기 손을 놓는다. 쏟아지는 탄환들 속에 이런 안전지대, 명당 자리가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 전 세계 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연구하고 분석해서 찾은 김진서만의 노하우다. 드디어 1945-3를 노미스 노봄으로 마무리하는 초고수 장하다 김진서. 그뿐만이 아니다. 한 가지에 만족하지 않고 수많은 탄막 슈팅 게임에 도전한 초고수도 있었다. 에스프카르다 클리어 5,996만 점 기록, 프로기어의 폭풍 2주 클리어 1억 5,800만 점, 스트라이커즈 1945-2 2주 클리어 286만 점 기록 등 국내에서 1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만 자그마치 5개. 슈팅 게임의 신기록 제조기, 멀티플 슈팅 고수 송문헌. 여기 슈팅 게임 존에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의 플레이를 직접 확인해보자. 먼저 스트라이커즈 1945-2에서 빗발치는 탄환을 여유롭게 피하며 보스 몬스터들을 차례대로 물리치고 스트라이커즈 1945-2 가뿐하게 The End. 다음으로 극악 탄막 슈팅으로 유명한 프로기어의 폭풍을 플레이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스 몬스터가 마구 뿌려대는 적탄을 요리조리 잘 도피하는 모습이 비사이로 막까? 아니 탄환 사이로 막까? 결국 클리어 성공. 이제 남은 것은 에스프 가루다. 화면을 가득 메우는 파란색 탄환들. 하지만 침착하면서도 과감한 플레이로 드디어 탄막의 바다에서 탈출 성공. 과연 입이 떡 벌어지는 플레이로구나. 이렇게 거의 모든 슈팅 게임을 원코인 클리어 해봤다는 송문헌. 게다가 기판을 가져와 집에서도 아케이드 게임을 즐긴다는데 진짜 게임 좋아하나 보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니까 장난 아니고요. 저거 어떻게 피할까? 볼 때마다 참 놀랍고 하러 가면 지금 못 할 것 같네요. 쏟아지는 탄환과 탄속 사이를 간발의 차이로 피하는 기체. 과연 탄성이 절로 나오는 실력의 주인공은? 네, 안녕하세요, 김기용입니다. 벌레공주님 부탈이 초고수 김기용. 과연 소문대로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극악의 난이도를 보이는 벌레공주 후타리. 어려운 걸 위한 코어 유저들을 위해서 케이브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오리지널과 매니악과 다른 모드입니다. 쏟아지는 탄환의 압박. 그러나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김기용. 조금의 여유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빠져나가는 실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외우고 그것에 자신이 볼 수 있는 동체시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약간 가미하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날라오는 선을 외운다던가 그런 방법입니다. 난관을 잘 빠져나왔나 싶으면 잠시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또다시 공격을 퍼붓는 보스 몬스터. 하지만 다양한 탄환과 패턴의 공격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듯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가 시작되고, 네, 이제 마지막 판 남았습니다. 그래도 깰 건 깨야죠. 가진 몸은 다 쓰고 죽어야겠습니다. そんな女をかばうなんてバカねお前は。 사방에서 퍼붓는 현란한 탄막과 미사일을 뚫고 피하며 최종 보스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김기용. 와우! 원더풀! 와우! 정말 멋있어요! 건컨 슈팅 게임의 초고수 또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왜냐? 버처캅 3를 원코인 클리어했다. 그것도 2인 플레이로. 단순해요. 그냥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냥 오락실을 어릴 때부터 가게 됐는데 그냥 하나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고. 나도 오락실 가긴 갔는데. 어쨌든 초고수의 플레이를 보면 화면 속 적이 나오기도 전에 조준 발사! 정확도 100%! 게다가 타임 크라이시스 4도 일주일 만에 원코인 클리어했다니 초고수는 욕심쟁이! 요호호! 탄막 슈팅 게임과 건컨 슈팅 게임에 이어 2007년 게임계 최고의 이슈라 할 수 있는 FPS 게임 초고수도 화제가 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맨 코오피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페셜포스의 양대 리그를 제패한 그들. 방송 리그와 메이저 리그 최다 우승이라는 기록으로 그들의 실력을 입증한다. 팀워크와 개인기가 완벽하게 갖춰진 그들의 경기를 감상해보자. 첫 번째 경기는 스페셜포스의 국민맵 데저트 캠프. OP팀의 주장 조영락 선수가 가장 자신 있다고 꼽는 맵이기도 하다. 평소 하는 대로만 하면은 한 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풀스코어하고 20대 5 정도.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IT뱅크 OP. 돌격수 정종권이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점프샷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스페셜포스는 다른 게임에 비해 캐릭터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조준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하지만 점프샷을 하면서 정확한 조준으로 성공시키는 초고수. 점프샷은 스페셜포스의 초고수가 되려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기술이다. G-익사이팅 사상 가장 많은 5명의 초고수가 나와 게임 팁을 전수하며 FPS 게임 유저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해설자들조차 감탄하는 서든어택의 고수. 그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김경진. 그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거침없는 저격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하는 이 사람. 지난 2차 마스터 리그에서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인정사정 없이 쓰러뜨리며 에이스 킬러상과 스나이퍼상을 수상했는데, 무려 61킬을 했어요. 서든어택의 최강 스나이퍼로 평가받는 불꽃 남자 김경진. 게임을 하는 김경진의 모습에서 초고수의 플레이를 함께 보자. 제가 지금 웨어하우스에서 플레이할 건데요. 웨어하우스가 국민맵인 만큼 제 플레이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맵 웨어하우스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김경진. 웨어하우스는 대표적인 데스매치 맵으로 어느 팀이 킬을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 국내 1인칭 슈팅 게임의 지존 서든어택. 초보자들의 임무는 쉽지만 고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한데, 그렇다면 김경진이 서든어택의 초고수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나이퍼가 보통 굉장히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격형 스나이퍼와 수비형 스나이퍼로 분류가 되는데, 김경진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과 수비적인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서 가면서 쏠 수 있다라면 내가 여기를 안 가고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가서 쏘겠다라는 약간 무모한 생각도 좀 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 스나이퍼나 상대편 어태커들이 상당히 김경진 선수의 무빙을 되게 좀 까다로워하죠. 그야말로 눈에 보이면 바로 쏘는 경이로운 그의 플레이. 20분 만에 62킬이라는 높은 기록으로 서든어택 초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 이제 초고수 비법을 전수받을 시간. 눈으로 따라가기도 힘들었던 초고수의 플레이를 자세히 배워보자. 처음 배울 기술은 브레이킹인데요. 줌을 한 상태에서 한 곳을 겨냥, 적이 나타나면 쏘는 대기 줌. 이 공격을 잡을 수 있다는 고수의 비법은 무엇일까? 진행하던 반대 방향키를 누르면 캐릭터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킹 스텝을 밟게 되는데, 이때 미리 파악해둔 적의 위치에 줌을 켜고 사격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킹 기술. 두 번째 팁은 끌어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경진 하면 끌어치기가 생각날 텐데요. 끌어치기란 상대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지점에 줌을 켜두고 있다가 적이 포착되는 즉시 저격하는 방법. 상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점프를 해보지만 이 움직임을 이미 예상했다면 공격 성공! 초보들은 자꾸 움직이는 상대를 조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끌어치기를 마스터한다면 상대에게 수비할 겨를도 주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 세 번째 팁은 덕샷인데, 덕샷은 앉아서 쏘는 걸 의미합니다. 덕샷은 말 그대로 앉아서 저격하는 기술인데, 매우 안정감 있는 필수 기술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꼭 배워둘 것을 당부했다.
덕샷은 브레이킹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대기점을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다. 상대가 자신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을 때 덕샷을 사용하면 조준점을 피하는 동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킹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초고수의 초절정 팁을 마스터하는 것. G익사이팅을 통해 서든어택 초고수의 플레이가 방송되면서 각 인기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조회수가 기록될 정도로 큰 인기를 실감케 했다. 게임 초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장르별로 엮은 G익사이팅 스페셜. 잠시 후 2부에서는 레이싱, 스포츠, 리듬 액션 등 그동안 G익사이팅에서 공개된 초고수들의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